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합니다. 예, 오늘 2016년 8월 오늘이 21일이죠. 20일 토요일입니다. 선생님하고 총파 개인교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총파 개인교수 유일봉 총파 개인교수. (2016년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예. 선생님하고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저 소개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72년도 경북이대에서 입학했습니다. 집에가 졸업은 78년도 졸업해가 경북이대에서 이제 내과 4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과 4년이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 내과 4년이고 그 밑에가 내과 4년제였습니다. 지금 또 내과가 3년으로 바뀐다 하지요. 그래 지금 난리가 났죠. 3년 4년 같이 나오면 취업난이 생기죠.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때 내과 4년 했고 우리 밑에가 내과 3년인데 TO가 늘어가지고 3년제가 2배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그해 3배가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의사의 취직할 장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안 되었습니다만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4년 하고 근데 마산 통합병원에 근무하고 이제 제대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리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의 상도동에 제1병이나 조그마한 정형외과 병원에 거기에 봉직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 당시에 이제 봉직으로 갔는데 그 병원에 일반외과 과장님 계시는데 그 일반외과 한양대학 경북이대 나오고 한양대학 일반외과에 트레이닝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초음파를 할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 선생님 가지고 계시는 초음파가 포탑을 초음파기기였는데 이제 그 GB 정도만 보이는 그런 기기였습니다. 그래서 콜레시타이티스 환자가 오면 저한테 이제 연락해가 김 과장 내 방에 오라고 가면 이제 초음파를 이렇게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 과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권택열 과장님이라고 했는데 아주 엑셀런트했습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한테 초음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르쳐 줄게 해놓고 초음파 하시고 난 뒤에는 초음파 기를 캐비넷 딱 그 열차를 잠갔어요. 그래서 저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문 열고 어떨 밤에 한 13공을 불러가 그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바깥으로 그러다가 병원에 쫓기나갈 것 같아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88년도에 대구에 제가 개업을 했고 초음파를 처음 이제 배웠는 것이 95년도였어요. 개업하고 한 10년 후에 한 10년 가까이 후에 우리 병원 옆에 이제 방사선과시 대경영상의학과라고 생겼는데 이분이 이제 CT하고를 설치하고 개업을 했어요. 그래 이분이 이제 판촉을 하러 다니면서 이제 좀 CT 보내달라고 저희 병원에도 오셨어요. 와가 형님 초음파 좀 배워보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당시에 개업하고 한 8년쯤 되니까 약간 건태기도 있고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얻어야 될 때였거든요. 그 당시 기업이 잘 됐어요. 환자도 많았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내한테 초음파를 가르쳐 줬습니다. 기계를 그 당시에 메디슨의 소노에이스 하는 기계를 사고 자기가 이제 와가지고 오전에 와가 한두 시간 가르쳐 주고 한 5일 정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보고 형님 앞으로 잘해 보이소 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그 선생님은 굉장히 잘하는데 내가 뭐야 하나도 안 잘한대요.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죠. 초음파 케이스가 오면 하고 난데 무조건 조금이라도 모르면 모조리 CT를 보내는 겁니다. CT를 보내니까 잠깐만요. 열리는데 선생님 왜요?
문이 열리는데 문 열리는지 모르시고. 그래서 CT를 보내. 그 당시 CT가 비보험되는 시대니까 아주 선생님이 해피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초음파를 하고 퇴근하면서 영상 예약하면 자기는 이제 초음파를 딱 붙여놓고 내한테 CT 사이버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배우니까 감이 잡히는 거래. 아, 이건 이렇구나. 그러다 이제 기초를 안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하고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저 초음파의 그 기본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초음파 책을 보니까 해망지오막 하면 스몰 해망지오면 고에코인데 어떨 때는 저에코도 나올 수 있고 어떨 때는 믹스드 에코도. 도대체 이게 뭐냐? 근본 원리를 못 배우니까 계속 이제 막 혼돈이 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초음파를 가르칠 때는 제일 첫 시간에 초음파의 기본 원리부터 먼저 가르치는데 이걸 알게 되면 초음파에 공부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같이 초음파 영상의 기본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 초음파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초음파라는 것은 이 프로브에서 이렇게 나와가 어떤 물질을 초음파를 가죠. 초음파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청 주파수 이상의 주파수죠. 울트라사운드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가 우리가 가청 주파수 이하의 주파수를 그러시죠. 어레이죠.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초음파가 어떤 물질을 통과하면 이제 어떻게든 흡수, 산란, 반사, 투과 이렇게 일어나지요.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음파가 반사되는 이것이 영상에 맺히는 거죠. 영상에 맺히는 거죠. 흡수 산란돼 버리면 그건 없어져 버리고 투과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에 부딪혀 가지고 반사되는 것이 영상으로 만든 것이 이 초음파 영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음파에서 우리가 초음파의 에코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에코죠. 무에코. 안에코까지. 이 초음파가 물질을 통과하면서 아주 이제 반사 없이 그냥 투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까맣게 보입니다. 반사가 없는 거죠. 반사가 없고 투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 되면 새까맣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초음파 물질에 반사가 되어가 많이 오면 희게 나오는 거죠. 그게 초음파의 고에코, 저에코, 무에코는 반사의 정도가 되는 거죠. 그게 물질이 딱딱하다 하면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에코의 대표적인 낭종이죠.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가령 간낭종 같은 경우는 물은 초음파가 아주 잘 통과하죠. 그래서 무에코가 되는 겁니다. 무에코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에코는 고에코하고 강에코가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후방 음량이 있는 것을 음량이 있는 걸 강에코로 하고 후방 음량이 없는 것을 고에코로 구별합니다.
스트롱 에코죠. 스트롱 에코, 하이퍼 에코. 네. 그러면 강에코에 대표적인 것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공기입니다. 공기. 석회화. 첫 번째 석회화. 칼시피케이션이죠. 칼시피케이션. 석회화가 어떤 물질에 이렇게 석회화가 있다면 초음파가 들어가면서 반사가 되고 또 통과하면서 흡수가 되가 뒤쪽에는 후방 음량이 생깁니다. 음량. 섀도우가 생기죠. 이 칼시피케이션. 네, 아주 클리어한 섀도우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액 강에코가 나면 공기가 되죠. 공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아주 작은 공기일 때는 정상 고액호. 공기는 우리가 초음파에서 반사가 되죠.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계에서 초음파를 사용하는 동물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박쥐고 두 번째는 돌고래 아닙니까? 돌고래죠. 그럼 박쥐하고 돌고래가 그 초음파를 사용하는데 어느 동물이 고주파를 사용하겠습니까? 박쥐가 하이 프리퀀시를 사용하겠습니까? 돌고래가 하이 프리퀀시를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있어. 고주파, 저주파가 있죠. 자, 주파수가 높은 걸 고주파고 주파수가 낮은 게 없습니다. 고주파 주파수는 해상력이 좋지만 우수하지만 투과력은 약하죠. 저주파는 어떻습니까? 해상력은 좀 약하지만 투과력이 좋거든요. 멀리까지 가죠. 그러면 박쥐는 고주파를 사용합니까? 저주파를 사용합니다. 박쥐는 고주파를 사용하죠. 바로 가까운데 한 30cm 하면 충분하지요. 네, 그래야 벌레를 잡아먹죠. 돌고래는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파수가 낮은 걸 사용하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초음파, 메디컬 초음파는 박쥐의 주파수가 더 높은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박쥐가 사는 주파수는 공기를 잘 통과하지만 사람이 사용하는 기계에서 하는 메디컬 초음파는 공기를 잘 못 뚫습니다. 주파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공기는 정상 고에코로 나옵니다. 공기가 조금 더 많을 때는 대상 고에코, 밴드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공기가 좀 더 많은 양일 때는 이렇게 고에코 있고 뒤쪽에 섀도우를 통해요. 근데 섀도우는 칼시피 섀도우와 틀려가지고 공기는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비가 오듯이 더티한 섀도우를 만들게 되죠. 이런 게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의 특징은 또 공기방울이 생기면 공기방울이 생기면 공기방울이 요 안에 액체가 있어가지고 액체가 들어가면 여기에 리버브레이션이 이렇게 가 링다운 아티팩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기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거든요. 정상 고에코나 밴드 에코나 공기에 많을 때는 더티 섀도우를 동반하는 에코를 보이거나 공기방울 안에 액체가 들을 때 링다운 아티팩트 이런 아티팩트를 만들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고에코죠. 고에코가 아니고 공기 다음에 우리가 고에코로 보이는 것이 지방이죠. 지방, 팩트. 자, 우리가 지방간은 고에코로 보이죠. 간에서 지방간은 고에코로 보입니다. 왜 지방간이 고에코로 보이냐면 지방은 여기 지방간의 경우에 이렇게 헤파토사이트 안에 핵이 있고 여기 세포질이 있고 세포질 안에 팻 글로뷸이 있죠. 팻이 있습니다. 글로뷸. 그러면 초음파는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 음양의 계면차가 큰 물질이 있을 때 반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초음파를 통과하는 매질을 통과하는 그 통과의 임피던스가 있는데 임피던스가 큰 물질을 경계가 될 때는 반사를 많이 합니다. 네, 반사를 많이 되죠. 그래서 이 지방 안에서 이 패드 안에 있는 폐글로뷸하고 주위에 있는 세포질하고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사를 하게 됩니다. 세포질. 그래서 초음파 리버에 보면 패티 리버 되면 요 위에는 강한 반사를 일으키고 강한 반사로 고에코고 밑에 갈수록 저에코가 되고 왜냐하면 반사를 많이 돼가 밑으로 통과할 것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방. 그 다음에는 콜레스테롤이 고에코로 보입니다. 콜레스테롤 고에코가 보이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콜레스테롤 스톤하고 콜레스테롤 폴립이 있지 않습니까? 콜레스테롤 스톤. 자, 콜레스테롤 스톤 결석하고 폴립하고 자, 설명을 해요. 폴립이 이렇게 스톤은 이렇게 스톤은 섀도를 만들고 콜레스테롤 폴립은 섀도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할 때 늘 감별점은 콜레스테롤 결석하고 콜레스테롤 폴립의 감별점은 뭐냐? 콜레스테롤 폴립은 스톤은 체위 변동에서 움직이지만 콜레스테롤 폴립은 움직이지 않죠. 그 다음에 섀도가 스톤은 섀도가 있는데 폴립은 섀도가 없는 거죠. 그럼 왜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건 알겠는데 왜 그러면 결석은 섀도가 있고 폴립은 섀도가 없느냐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해부학을 하면 대번 알 수 있죠. 자, 콜레스테롤 스톤 경우는 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있으면 초음파가 담낭에서 딱 부딪히면 강한 반사를 일으키죠. 반사를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에코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섀도를 만들자. 스톤이니까 처음에는 탁 부딪혀가 강하게 반사를 일으키고 차차차차 어테뉴에이션 되고 마지막에는 섀도를. 콜레스테롤 폴립은 어떠냐? 콜레스테롤 폴립이 생기는 메커니즘은 담즙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담낭의 에피셀리움으로 들어가가 그것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담낭 안에 백에 있는 혈관에서 히스티오사이트가 나가 콜레스테롤 엔갈핑 해가지고 거기 프로트루딩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자면 콜레스테롤 폴립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에피셀리움이죠. 여기 이제 스토크, 여기 스토크고 이 안에 히스티오사이트가 콜레스테롤 엔갈핑이 있죠. 그렇죠. 여기 히스티오사이트. 그러니까 초음파가 와가지고 이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하고 부딪혀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 주위에는 커넥티브 티슈는 초음파가 잘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폴립을 보면 점상 고에코죠. 그렇죠. 요거는 선상 고에코. 그러니까 나머지는 잘 통과하니까 섀도가 안 생기는 거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에코로 보이는 게 콜로이드가 되겠습니다. 콜로이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이로이드, 갑상선이 되겠습니다. 갑상선을 보시면 갑상선이 이렇게 있으면 갑상선은 실제로는 고에코로 보이고 여기에 혈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코먼 카로티드 아터리 인터널 주구라고 PC에 요거는 무에코로 물이니까 혈액은 그냥 통과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머슬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머슬 SCM 머슬 여기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 이 머슬은 초음파가 잘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머슬은 저에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롱기시스 콜리 머슬 경장근 저에코죠. 자 여기는 이소파구스 식도가 있습니다. 자 갑상선을 보면 갑상선은 고에코, 혈관은 무에코, 근육은 저에코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갑상선은 왜 그러면 고에코로 보이냐? 갑상선을 조직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콜로이드로 갑상선의
폴리큘러 앱세리움 있고 폴리큘러 앱세리움 상피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콜로이드가 있죠. 그래서 앱세리움하고 콜로이드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키고 콜로이드 자체도 고에코죠. 그렇게 갑상선은 고에코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갑상선 암은 우리가 갑상선 암의 초음파 소견에 갑상선 물론 그겁니다. 갑상암 중에 유두암이죠. 유두암의 초음파 소견은 네 가지 있죠. 첫째는 저에코, 둘째는 경계가 불규칙, 세 번째가 톨러된 와이드, 네 번째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이 소견인데 그러면 왜 갑상선 암이 유도암이 저에코로 보이냐? 당연하죠. 갑상선 유도암은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폴리큘러 앱세리움에서 암이 생기가 이렇게 정식을 하게 되겠죠. 정식을 하게 되고 주위로 번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죠. 유도하면 세포가 증식하는 거죠. 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면 초음파가 증식된 세포는 초음파가 잘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에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에코 되고 또 콜로이드를 리플레이스먼트 없애게 되죠. 그러니까 저에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 소견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런 식으로 톨러된 와이드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길쭉하고 톨러된 와이드하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요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저에코고 여기가 저에코고 그 다음에 일레귤럴 마지 경계가 불규칙하다는 것은 주위 조직을 파먹어 들어간다는 거죠. 이 종양이 막 주위 조직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경계가 일레귤럴하고 그 다음에 저에코는 세포가 증식이 되고 또 갑상선 암이라는 놈은 주위 조직하기에 따라서 커지는 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횡단상에서 에피다이메타가 톨러된 와이드죠. 그 다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갑상선 암에서 이렇게 갑상선 암이 암세포가 세포가 이렇게 변성을 되면 세포 변성 주위에 세포 변성 주위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생기죠. 이렇게 라미네이트드 칼시피케이션이 생겨요. 칼시피케이션. 그래서 이걸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사모마 바디, 사립소체를 하죠. 사립소체, 사모마 바디, 사모마 바디를 하죠. 사립소체. 요거는 이제 크기가 1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초음파에서 고에코로 보이지만 섀도우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초음파가 스케아라도 골스톤도 마찬가지야. 담낭 결성도 한 2mm, 1mm, 2mm는 섀도우가 안 보이거든. 3mm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에코로 보이는 것이 파이브로시스, 섬유화입니다. 파이브로시스, 섬유화가 고에코로 보이죠. 섬유화가. 근데 이거는 섬유화는 절대적으로 고에코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위가 굉장히 고에코에만 섬유화가 오히려 저에코로 보입니다.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에서 고에코, 저에코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가 아니고 상대평가가 됩니다. 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평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섬유화가 고에코로 보이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소화관을 설명하면 쉽습니다. 소화관에 이렇게 앱세리움이 있고 루멘이 있고 앱세리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서브 앱세리얼 티슈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MM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무코사를 가죠. 무코사. 그 다음에는 서브 무코사가 있습니다. SM이 있죠. SM.
그 다음에는 무스큘라리스 프로포리아 근청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브 시로사 이렇게 된 층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초음파가 우리 이렇게 와가 부딪히면 루멘에서 초음파가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내광하고 엡스테름은 음양 계민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층은 고에코로 1층 고에코. 그러면 1층의 고에코는 뭐 때문에 생겼냐? 내광하고 루멘하고 엡스테름하고 강한 반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층은 제에코로는 2층은 제에코는 주로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에멘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머슬은 에코가 떨어지니까 제에코죠. 그 다음에 제3층은 선생님이 도와주시러 오신 3층이 고에코죠. 이 3층은 서브무코사죠. 서브무코사가 왜 고에코로 되면 서브무코사는 안에 다양한 조직이 들어있죠. 우리 조직이 베슬도 들어있고 너브도 들어있고 림파틱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글랜드도 들어있죠. 그래서 다양한 조직이 안에 들어있는 루스한 조직이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안에 층 안에 소프트한 조직인데 여러 가지 구조물이 들어가니까 초음파가 들어가면서 강한 반사를 일으켜버리죠. 그래서 제3층이 고에코가 나옵니다. 딱딱해가 고에코가 아니고 초음파가 통과하면서 다양한 조직하고 부딪혀가 반사이죠. 그럼 제4층은 제에코로 나오죠. 제4층이 제에코는 머슬층. 머슬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제에코가 머슬층. 머슬은 균질하고 초음파가 반사를 안 되면서 그냥 탁 통과하니까 제에코거든요. 그 다음에 서브시로사 제5층 고에코 되죠. 제5층에 서브시로사가 고에코 되는 것은 첫째는 파이브로스 티슈 아닙니까? 섬유 파이브로 티슈 때문에 고에코고 또 이 제시로사하고 바깥에 있는 층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켜가 고에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브로시스. 그런데 파이브로시스가 반드시 고에코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사이로이드에 갑상선 결절이 있는데 갑상선 종괴가 있는데 이 갑상선 종괴가 이렇게 있으면 갑상선은 고에코죠. 이 종괴가 있는데 종괴를 싸고 있는 피막은 파이브로 티슈로 구성됐어요. 파이브로 티슈인데 고에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저에코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주위가 너무 고에코니까 파이브로 티슈는 콜로이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에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에코로 나옵니다. 파이브로 티슈는 저에코로 나옵니다. 이렇게 갑상선은 반드시 모든 조직은 그 초음파는 절대 에코가 아니고 상대 에코로 하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키드니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키드니에서 우리가 신장이 이렇게 있으면 신장이 구조가 보면 이렇게 메듈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우신배가 있죠. 중심에 고폭합적. 여기 이제 수질, 여기 피질, 여기 중심에 고폭합적. 이제 갑상선의 콩팥의 수질은 고에코, 피질은 저에코, 중심에코는 강에코로 보여요. 왜 그렇게 보이느냐? 수질은
우리 해부학적으로 보면 그로멜루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수질은 이렇게 해부학 그로멜루스가 있고 그로멜루스에 혈관이 있죠. 사구체로. 혈관이 꽉 뭉쳐 있는 거죠. 사구체. 그 다음에 사구체 옆에는 커넥티브 티슈, 프록시멀 컨볼루티블, 디스탈 컨볼루티블. 그러니까 근위 곡세뇨관 추불이죠. 원위 곡세뇨관 이렇게 있고 곡세뇨관. 그 다음에 요 주위에는 소프티슈, 소프티슈 그래, 커넥티브 티슈, 결합 조직이죠. 그러니까 초음파가 요 통과하면서 그로멜루스하고 주위 조직하고 간 반사를 일으키가 고에코가 되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소아인 경우에는 콜텍스가 피질이 그렇게 이거 거꾸로 썼네. 왜 이런 피질 수질 소아에서는 피질이 그렇게 고에코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로멜루스가 아주 많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수질은 왜 여기 피질이고 수질은 왜 저에코로 보이냐면 수질은 조직학적으로 보면 추불로 생겼죠. 이 추불이죠. 추불로 구성돼. 이거는 안에 추불 안에 물이 들어있죠. 추불이니까 단순한 구조거래. 그래 저에코로 돼요. 자, 중심에코 복합체는 왜 고에코 보여요? 강에코로 보여요. 이거는 중심에코 복합체가 아주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신우하고 이게 신우 신배죠. 신우 신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혈관도 있고, 그 다음에 신경, 림프관, 그 다음에 지방 조직, 소프티슈, 결합 조직. 그렇죠. 그 중심에코 복합체는 아주 다양한 조직. 이 신우도 있고, 신우 주위에 혈관도 있고, 신경, 림프관, 지방 조직, 결합 조직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음파가 가면서 강한 반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령 이제 혈관이 늘어나면 중심에코 복합체의 무에코 부분은 보이겠죠.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지방 조직이 늘어나면 에코 오히려 저에코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은 고에코지만 이 중심 에코를 통과하는 강한 에코에 비해서는 오히려 에코. 그렇게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라고 하는 병이 노인들한테 많죠. 우리가 이제 신우 주위에 지방이 침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중심에코 복합체 안에 지방이 침착된 부분은 오히려 저에코, 강에코는 왜 그러냐면 중심에코 복합체가 주위에 반사가 많이 되는 게 워낙 고있기 때문에 지방이 침착되는 것은 오히려 저에코로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염증세포의 침입.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 이제 어떤 조직에 장기에 세균이나 무슨 어떤 원인이더라도 염증이 생기면 세포가 침륜이 되면 처음에는 고에코로 보이죠. 그러다가 주위에 이제 플루이드가 보이기 시작하죠. 어큐트 인플레이션이 되면 뭐가 됩니까? 플루이드가 보이죠. 플루이드가 보이면 에코가 이제 저에코로 되는 거죠. 저에코로 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생길 때 제일 초기에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염증세포. 예. 이런 것이 이제 고에코로 보이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는 무에코, 강에코, 저에코에 대해서. 저에코는 우리 몸의 대표적인 것이 정상 조직의 저에코는 정상 조직에서 저에코는 근육이죠. 그런데 이제 정상 조직은 저에코 근육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인플레메이션, 염증이 생기면 액체 저류가 생기죠. 액체 저류가 생기면 저해코로 보이는 거죠. 저류시 프루이드가 보이니까 저해코로 됩니다. 이제 무슨 뜻이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굉장히 그리고 초음파가 우리가 굉장히 CT보다 예민하게 잘 알아내는 것은 프루이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프루이드 고이면 초음파는 아주 잘 찾아내요. CT보다 그걸 더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메이션 생기가 프루이드 되면 에코제니티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무에코, 강에코, 그 다음에 아이소에코, 강에코, 저에코, 등에코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CT는 조직의 밀도의 차이로서 영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초음파는 음파의 그 매질의 임피던스, 음양의 임피던스 차이에서 영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망지오마에 있을 때, 해망지오마는 보통 고에코잖아요. 고에코인데 초음파에서 해망지오마 발견돼가 CT를 찍어보면 나는 초음파에서 한 개밖에 안 보이는데 CT는 여러 군데서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CT를 보고 초음파를 찾아도 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초음파는 밀도의, CT는 밀도의 차이로서 찾아내는데 초음파는 음양의 차이로 찾아내니까 못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CT가 더 초음파보다 더 민감하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리제네티브 노즐, 그러니까 아래 리버의 시로시스 리제네티브 노즐이 생겼는데 한 1cm 되는 결절을 초음파로 발견해가 CT를 찍어보면 CT에서는 결절을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히려 초음파가 CT보다 더 예민하게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음파 CT는 영상을 만드는 기법이 틀리기 때문에 어떨 때는 CT가 더 우월하고 어떨 때는 초음파가 더 우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절이 아이소에코의 결절은 본질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이소에코의 등에코 결절을 찾는 방법이 중요하죠. 첫째는 우리가 이 조직에서 프로트루딩 할 때, 돌출을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결절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걸 험프 사인이라고 합니까? 험프 사인. 그 다음에 이 결절이 결절이 아이소에코 결절이라도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일으키면 결절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이런 결절이 경계가 불분명한 결절이 있는데 안에 낭성 변성을 일으켰어요. 낭성 변성을 일으키면 주위를 봐야 되죠. 주위에 등해포 결절이 있지 않은가를 찾아내야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초음파에 볼 때는 시스트 낭성 변변 볼 때는 낭성 변변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낭성 변변 주위에 결절이 있는지를 꼭 찾아봐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캡슐이죠. 이렇게 결절이 뚜렷하지는 않는데 자세히 보니까 주위에 이렇게 저에코 헬로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결절을 의심해야 되죠. 이게 아이소에코 결절이지만 주위에 이렇게 하일로가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이 결절이 팽창성 발육을 했기 때문에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하면서 캡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헬로가 있는지. 그 다음에는 혈관을 디스플레이스먼트 하거나 또는 혈관을 둘러싸거나 이 종괴가 이렇게 있는데 메타세이 캔서인 경우에는 이 종괴가 생기면서 정상 혈관이 이렇게 해가 밀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전이성 간종양 같은 거. 또는 베스켓 패턴 HCC에 되죠. 종괴가 이렇게 오면서 둘러싸고 안으로 추모 베슬이 이렇게 그렇죠. HCC.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아이소에코의 결절이지만 요런 주의 사인을 봐가지고 결절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 마지막 굉장히 지금까지 이제 다 지식을 다 통합해가지고 결절 또는 종결할 해도 되겠습니다. 종괴의 에코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에코를 결정하는 요소. 자, 첫째, 고에코 결절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제 결절의 에코를 결절하는 것은 조직적 구성하고 세포적 구성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포적 요인하고 구조적 요인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무슨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고에코 결정 세포적 요인으로서는 이 세포 안에 팻이 많거나 콜로이드가 많거나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이거는 이 물질 자체가 이 고에코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구성될 때는 당연하게 고에코가 나오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게 세포 자체가 고에코일 때, 세포 구성 성분이 고에코일 때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조직이 헤테로지너스한 음량의 임피던스가 헤테로지너스한 물질로 구성될 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혈관종처럼 헤테로지너. 자, 혈관종이 왜 고에코로 보이냐면 혈관종의 무수한 베스큘러 레이크로 구성되고, 혈관 레이크가 베스큘러 레이크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엔도세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주위에는 파이브로 티슈, 커넥티브 티슈, 결합 조직이. 여기는 사실은 바스큘러 레이크는 저에코고 엔도세리움도 그렇고 결합조도 고에코 물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음파가 통과하면서 무수한 반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엔도세리움하고 혈관 내광하고 또 엔도세리움하고 파이브로 티슈 통과하면서 무수한 반사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 원래 자체는 고에코 물질이 없지만 음양의 임피던스가 차이가 나는 복합적인 구조물이니까 고에코가 되는 거죠. 그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종괴나 결절이 고에코로 되는 것. 첫째는 그 구성 성분이 고에코이거나, 두 번째는 구성 성분이 고에코 아니더라도 다양한 음양 임피던스를 가진 헤테로지너스한 구조를 가질 때는 고에코로 나오는 거죠. 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혈관성 종괴. 고혈관성. 이 고혈관성은 캐필러리 타입을 말합니다. 자, 어떤 조직이 안에 혈관이 이렇게 아주 혈관이 막 풍성하게 있고, 혈관이 있죠. 혈관 주위에 세포들이 막 밀집되어 있을 때, 세포.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혈관하고 세포하고 음양계면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사를 일으키기가 고에코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 대표적인 것은 RCC, 리날셀C이죠. 리날셀C에는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이거든요.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에서 혈관을 캐피러리 주위에 세포들이 뭉쳐 있으면 강한 반사를 일으키는 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종괴가 어떤 패턴이냐면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음고개사를 이룰 때, 음고개사. 네, 종괴가 음고개사,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를 일으키면 고에코가 되죠. 음고개사 시. 그 다음에는 종괴가
염증세포 침륜을 일으킬 때 침륜 이럴 때는 뭐 당연하게 아이소에코 결절이 고에코 결절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과계르션 네크로시스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메타세이 캔서죠. 메타세이 전이성 간 종양이 어서 오십시오. 예, 아닙니다. 나중에 이거 제가 그 녹화를 해놨거든요. 유튜브로 보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저의 건데 과계르션 네크로시스를 일으키면 이 부분이 고에코가 되어버립니다. 살아있는 조직은 저에코,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응고개사 부분은 고에코, 그 다음에 안에 시스틱 디제네이션 낭성 변성을 일으키면 무에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벌스 아이사인을 하죠. 벌스 아이사인, 메타세이 캔사인, 벌스 아이사인이죠. 그렇게 고에코를 일으키는 것은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에코 결절은 어떠냐? 대체로 저에코는 호모지니어스한 세포 자체가 균질한 세포로 꽉 차 있을 때 저에코 결절을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HCC입니다. HCC. 네. 우리가 HCC는 우리가 종양이 종추모가 저에코로 보이거든. 왜 저에코로 보이냐면 세포가 밀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HCC하고 정상 리버하고의 같은 단위 부피에 세포의 밀도가 몇 배가 되느냐면 4배에서 6배가 많아집니다. 그 정상 리버 조직은 안에 헤파토사이트도 있고 사이누소이드도 있고 베슬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럭처가 혼합되어 있는데 HCC 되면 세포가 꽉 늘어나는 거죠. 세포가 늘어나면 왜 되겠습니까? 초음파가 균질하게 잘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저에코 결절의 HCC처럼 세포 밀도가 높아집니다. 세포 밀도가 증가됩니다. 증가될 때는 저에코 결절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양들이 저에코로 보이는 것은 종양에서는 추모에서는 세포가 엄청 증식하잖아요. 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세포 밀도. 그 다음에 저혈관성이 있대요. 저혈관성. 혈관이 적은 저혈관성 종괴는 대체로 저에코 결절. 고혈관성 종괴는 고에코로 보이지만 저혈관성 종괴는 대부분 저에코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리버에서 콜란지오시는 바스큘라리티가 적거든요. 적거든요. 이런 저혈관성 종괴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플레메이션,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액체 저류식, 좀 에코가 밀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다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초음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초음파에서 에코의 결정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는 거죠. 상대적이다. 주의하고. 두 번째는 초음파의 에코는 그 안에 있는 세포가 어떠냐, 구조가 어떤 거에서 결정이 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무에코는 이렇게 초음파가 잘 통과해가 반사가 하나도 안 되면 무에코로 보인다. 강에코는 초음파가 반사를 많이 가고 강에코가 보이는데, 강에코와 고에코는 섀도를 동반하면 강에코, 섀도를 동반하지 않으면 고에코를 하는데, 강에코를 나누면 석회와 공기, 공기가 강에코다. 그 위에 이제 고에코는 지방, 콜레스테롤, 콜로이드, 파이브로스 티슈, 섬유화가 고에코로 보인다. 그 다음에 염증세포가 침륜될 때 초기에 고에코로 보인다. 저에코는 어떤 거냐?
정상 우리 조직에서 저에코는 머슬, 근육이 저에코로 보인다. 염증이 신계가 액체가 절이되면 저에코로 보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초음파에서 가장 발견하는 게 어려운 게 아이소에코인데, 아이소에코의 결절을 찾는 비결은 첫째는 돌출하거나 또는 아이소에코 결절의 복판에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키거나 또는 아이소에코 주위에 한로가 생기거나 또는 혈관을 디스플레이스먼트 하거나 혈관이 베스켓 패턴을 보일 때는 우리가 결절이 있다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화관에서 이 에코를 결정하는 것은 에피세리움, 서브 에피세리얼,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브 무코사, 그 다음에 무스큘라리스 프로포리아, 서브 시로사, 시로사가 있는데 초음파의 제일 층이 고에코가 되는 것은 루멘하고 에피세리움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켜가 고에코고, 제2층에는 저에코는 주로 무스큘라리스 무코사에서 저에코를 보이고, 제3층의 고에코는 서브 무코사에는 글랜드도 있고 그 베설도 있고 너브도 있고 림파틱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가 섞이기 때문에 반사를 많이가 고에코다. 제4층의 머슬층은 근육층이기 때문에 초음파가 잘 통과해가 저에코고, 제5층의 고에코인 것은 이 안에 서브 시로사, 시로사가 파이브러스 티슈고 또 시로사하고 바깥의 음양 계면차 임피던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고에코다. 그 다음에 갑상선에서 에코를 보면 갑상선의 실질은 고에코인 것은 갑상선 세포에 콜로이드가 있고 에피세리움이 있는데 물주머니 있죠. 초음파가 폴리큘러 에피세리움과 콜로이드가 강한 반사를 일으켜가 고에코되고 콜로이드 자체도 고에코된다. 머슬은 저에코가 되고 베슬은 무에코가 된다. 그러나 이제 갑상선 암이 유도암이 저에코로 되는 것은 유도암이 여기 에피세리움 생기가 안으로 그로잉하면서 바깥으로 침륜하면서 이 세포가 증식이 되가 초음파의 페네트레이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에코로 보인다. 그리고 일레귤러하게 보이는 것은 주위를 침륜하기 때문에 경계가 불규칙하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이 에피세리움을 중심으로 라미네이트 칼시피케이션이 생기가 이걸 사립 소체 때문에 이게 그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보인다. 그 다음에 키드니에서 보시면 피질, 수질, 중심 에코 보이는데, 피질은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그로멜로스 사구체가 있고 사구체 주위에 프록시말 컨버레 튜블, 디스탈 컨버레 튜블, 커넥티브 티슈가 있다. 초음파가 통과하면서 그로멜로스하고 주위 조직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켜 고에코를 된다. 그런데 소아인 경우에는, 아주 어린애인 경우는 그로멜로스의 퍼센트가 성인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고에코로 안 보이고 저에코가 낮게 보인다. 그 다음에 수질의 저에코로 보여서 수질은 이렇게 추불로 되어 있다. 추불 안에는 추불이 되어 있고 안에 추불에 물이 들어가 있고 소변이 들어있고 추불이기 때문에 이게 헤테로지너스한 조직이 아니고 호모지니어스한 조직이기 때문에 저에코로 보인다. 그 다음에 중심에코 복합체는 아주 강한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중심에코 복합체는 아주 복잡한 조직, 신우가 있고 신배가 있고, 신우는 소변이 들어가 있고 신우 주위에 혈관, 신경, 림프관, 지방 조직, 결합 조직 이런 것이 차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가 이 신우를 통과하면서 주위 조직에 엄청난 반사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강에코가 보인다. 이 중에 이 조직들이 누구든지 정식되면 전부 다 저에코로 보인다. 왜냐? 혈관이 정식돼도 중심에코 저에코, 림프관이 확장돼도 저에코. 이게 이제 림프관이 확장된 것을 파라펠빅 시스트라고 하죠. 지방 조직이 증식되는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도 저에코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방이지만 이 중심에코 복합체의 다양한 반사에 의한 고에코에 비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에코로 보인다. 여기에 이제 생기는 캔사도 저에코로 보이는 거죠. 결합 조직이 증식돼도 오히려 저에코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지식을 한 번 더 했는데, 어떤 종괴가 발견될 때 이 종괴의 에코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세포적 요인하고 구조적 요인이 있다. 세포가 자체가 고에코를 가지는 페트나 콜로이드나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고에코다. 그렇지 않더라도 구조적으로 혈관용처럼 다양한 조직이 섞여 있을 때는 초음파 빔이 통하면서 반사를 많이 가 고에코로 보인다. 혈관용에는 고에코를 일으킬 물질이 하나도 없지만 아주 다양한 조직이 있으니까 고에코로 보인다. 그 다음에 캐피러리 타입의 혈관이 아주 많을 때는 고에코로 보인다. 혈관하고 주위 셰프하고 반사를 많이 일으킨다. 대포전기 리날 셀시이다. 그 다음에 종괴가 응고개사를 일으킬 때 예를 들자면 메타스틱 캔서의 저에코인데 여기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를 일으키면 응고개사본 고에코가 되고 안쪽에 시스틱 디제네레이션을 일으키면 무에코 된다. 이걸 벌사이 사인을 한다. 그리고 종괴가 아이소에코라도나 저에코더라도 염증 세포가 침면되면 초기에는 고에코로 보일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고에코. 저에코 결절은 무조건 일단 세포가 증식이 된다. 세포도 폐실을 가지는 세포나 이런 게 아닌 세포가 증식이 된다. 그 다음에 혈관이 적은 종괴 또는 염증으로 인해 액체가 절유되면 에코가 저에코로 된다. 여기 이제 오늘 강의 서머라이즈를 한번 다 했습니다. 한번 다시 리뷰해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5분간 쉬고 실습을 하겠습니다.